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두산중공업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목표가 3만 원을 돌파하면서 다시 고점 갱신 32,000원까지 27.4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아쉽게 놓친 부분은 있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까지 슈팅이 나올 거라는 생각 예상은 못 하셨을 텐데요.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3만 원을 기록한 모습입니다. 기대감으로 여기까지 올라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참 궁금한 종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거 생각 안 하시고 즐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오늘 급등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내년 정권 이후까지도 쭉 지켜볼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중장기 종목 선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도 어김없이 좋은 관심과 의견들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 또한 힘이 났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궁금하시거나 두중에 대해서 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멘탈을 잡고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두중을 끌고 갈 생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원전이 판을 쳤다. 원전 테마가 주식시장을 씹어 먹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만 요 관련주로만 엮였다 하면 급등세로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진도 그렇고 보성파워텍도 그렇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두산중공업 총 12조가 넘는 이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원전 대장주로 두산중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이후에 흐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권이긴 했지만 32,000원까지 굉장히 우습게 3만원 목표가를 뛰어넘었습니다. 긍정적인 거는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붙었죠. 이때가 상한가를 기록했던 부분인데요. 8,900만 이 좀 나왔고 그 이후에 최고 거래량이 터져졌습니다. 7,800만 정도 터지면서 27%까지 급등했고 오랜만에 꽉 찬 양봉으로 장 막판에 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버슈팅이다. 아니면 두중은 이제 시작이다. 치열하게 좀 이야기도 들려오곤 하는데 전혀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차트로만 봤을 때 오늘 27% 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오버슈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간에 12,000원부터 25,000원까지 올라갔던 부분도 사실 오버슈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원전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크고 그동안 억눌렸던 매수세가 연일 폭발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멘탈 싸움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리고 목표한 대로 이뤘다고 보시면 여기가 맞다라고 하시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4만원, 5만원을 내가 목표로 잡고 있다면 장투로 보셔도 사실 무방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야기는 뒤에서 좀 드릴 거고요. 본인의 선택에 후회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승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안 좋게 떨어지다가 회사가 상당히 좋지는 않았죠. 구조조정도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재무 개선 효과를 봤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살아났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시작할 시점에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한 차례 푹 내려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대가 크지 않았던 한미회담에서 SMR이나 원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거기에 뭐 최근 들어서 언론 보도라든가 빌 게이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와준 덕분에 여기까지 급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다려야 하는 부분은 과연 수주를 따낼 수 있을까? 실질적인 수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게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늦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금방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폭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매매 동향 좀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것만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150만 주 나갔습니다. 개인 400만 주 이상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간은 245만 주 이렇게 좀 나갔는데요. 이렇게 외인과 기간이 크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400만 주를 다 받아먹으면서 27%로 마무리 됐다는 부분 상당히 고무적이다. 개인의 다른 세력이 들어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 수급으로 이렇게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5월 31일부터 뭐 200만 주, 100만 주, 200만 주, 100만 주, 뭐 오늘 400만 주까지 쭉 들어왔는데 2만 원대 가격부터는 거의 개인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외인 보유량 같은 경우는 거의 5월 30일부터 보면 3,500만 주가 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2,800만 주까지 좀 줄었습니다. 뭐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보유율 같은 경우도 8%대, 7%대를 유지를 하다가 최근에 6%대까지 떨어졌죠. 한 2% 정도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차익 실현을 했지만 이거를 또 개인이 다 어마어마한 힘으로 먹어버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종목마다 개인이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많이 사면 나쁘다고 인식을 좀 많이 하는데 시총이 이렇게 큰 회사를 개인이 올렸다.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뭐 꾸준한 연기금의 매수세와 그리고 기타 법인의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뭐 콜라보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HMM 최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맞고 있는데 수급 주체가 두중과 많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 두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또 호재성 이슈들이 여러 좀 나와 주었는데요. 상승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가는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 누가 뭐래도 원전 테마 가장 강력한 상승 이유인데요. 지지난주인가요? 국내에서 뭐 수출 자문회의 이후에 또 미국과 이렇다 할 진전된 내용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말 동안에 수출 관련해서 뉴스가 좀 나와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좀 스크랩을 해 왔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전서 러중 빠진다. 한국의 호재 경쟁력 있어. 입찰 안내서 대상국서 제외한 것으로 파악. 러시아, 중국이 제외됐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미프 3파전 예상, 한미 원전 동맹보다는 독자 노선을 선택할 것, 뭐 이런 내용들이 주요로 나와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국으로 분류됐던 러시아가 이번 입찰에서 빠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 프랑스가 체코 원전 수주에 3파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강력한 호재고 이런 부분은. 그리고 남은 경쟁사는 미국과 프랑스인데 여기보다 좀 한 발 앞섰다는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한다. 이미 한수원은 한국전력기술, 한전원료,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과 일찌감치 팀코리아를
꾸렸고요. 3차전에서 두 나라가 좀 손을 잡게 된다면 그만큼 수주 확률은 올라간다. 원전 동맹을 했는데 그 기다리는 3개 중에 2개 나라가 우리가 동맹을 한 나라죠. 체코에서는 나라 간의 경쟁을 좀 부추기는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아니면 더 좋은 경쟁력. 원전이라는 게 안정성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독자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수원과 정부는 수주를 위한 총력전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에 두 번째 수출. 실제로 국회의장은 체코를 지난달에 방문해서 사업 수주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안정성을 소개한 바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기서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가 공을 들이고 있는 곳은 여러 곳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체코입니다. 이거는 한미 회담이 진행되기 전부터 체코에 대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200 메가와트급 원전 1기를 이제 프로젝트로 하면서 사업비는 약 8조 원으로 예상. 올해 초 입찰을 예상을 했지만 체코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 정치적인 이견 발생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이 부분들을 제외를 하고 미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본 입찰 그리고 2023년에 공급업체를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한테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외가 된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시장을 거의 먹었죠. 한미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손을 뻗친 이유도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협력한 이런 이유가 상당히 좀 클 것 같은데 수주만 잘 따낸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대감은 어마어마할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수주 소식들도 들려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곽이 조금씩 나온다라고 했을 때 두산중공업 또 반응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그리고 여기 있는 폴란드 그리고 태국이나 우즈벡 같은 경우도 한미 협약으로 인해서 추후 좀 수주의 가능성도 지켜볼 나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미 원전이 본격화되면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모두 다 수주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고 또 원전 성공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오늘 두 번째로 사실 해상풍력 관련해서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이후에 제가 영상으로 해상풍력은 관련해서 따로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오늘 공시가 1990억 수주가 났죠. 이걸로 해서 두중이 시총이 12조가 넘는데 두중을 거의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지만 수주 공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겠죠. 아직 신재생은 앞으로가 중요하고 매출로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 먹거리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어마어마하다. 오늘 상승의 주된 이유는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는 내일 상승 흐름을 보여줄지 아니면 하락을 보여줄지 훨씬 더 예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예상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원전 테마들은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 흐름세를 보여주었고 종가 관리가 막판에 두산중공업이 원래 31,600원까지 이제 있었다가 마지막에 30분 동안 확 올리면서 이렇게
또 32,000원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 오늘 거래량이 최근 상승세 중에 가장 크게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이전에 상한가를 쳤을 때 뭐 아직은 좀 못 미치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 주었다. 그래도 28%가 올라갔다는 부분 상당 의미가 있고요. 뭐 꽉 찬 이렇게 양봉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강력 홀딩으로 가져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뭐 몇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저는 조만간 조정이 나와줄 거라는 입장입니다. 걱정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조정이 나와도 어차피 수익권이실 거고, 불안하신 분들은 뭐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 일부 정리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왔는데 뭐 2만원까지 떨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버티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 좀 청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이 연속정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자리 기다리면서 여유롭게 좀 비중 싣는 모습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고 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따로 궁금하시거나 두 중에 대해서 좀 추가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처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